안녕하세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의 자격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여자친구 잡는 법에 대해서 남자분들을 위해 좀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하나 다뤄드릴 건데, 일단 어떤 것들인지 목차 먼저 살펴보고 가실게요. 우선, 대부분 재회가 왜 안 되시는지, 이유라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로 살펴본 남자 이별 8대 원인, 연애 유통기한과 행복하고 오래가는 연애에 대한 진실, 비싼 선물이나 이벤트가 안 먹히는 이유, 재회의 골든 타이밍, 실버 타이밍, 그리고 무관심의 영역, 기다렸을 때 재회가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보통 재회가 되는 플로우, 이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드릴 겁니다. 내용이 좀 길어요. 준비 잘 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 왜 재회가 안 될까요? 여기서 대부분이라는 것은 90% 이상의 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검색하셔서 이 동영상 보고 계실 정도면 사실 굉장히 심각하신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이별을 당했다고 해도 검색까지 하시지 않아요. 보통 될 것 같으면 나한테 감이 있어요. 아, 이게 잡아달라는 거구나. 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은 사실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바로 잡아주면 되거든요, 여자친구를. 하지만 지금 찾아보신 이유가 뭐예요? 아, 이게 그냥 잡아선 안 될 것 같고 좀 굉장히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검색까지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달라고 이별 통보를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뺀 거예요. 검색을 하셔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통 안 되세요. 심리학에서는 재회가 되는 확률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결과로는 그냥 혼자 힘으로 하셨을 때 보통 7%, 많으면 10% 정도? 저희한테 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재회 확률을 봤을 때 잘 됐어요 라고 응답이 왔던 확률이 10%가 안 됐었어요. 물론 상담 받으셨던 분들은 좀 달랐죠. 많이 달랐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렇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좀 알려드릴게요. 즉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나서는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걸 하셨을 때 재회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자, 우선 가장 많이 잘못하시는 부분이 대화로 해결이 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자, 대화로 문제가 풀릴 것 같으면 헤어지자고 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별 통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음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내가 힘든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별 통보를 할 때 상대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솔직히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대화로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상처를 감수하는 행동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대화가 될 것 같으면 대화를 하자고 하지 이별을 하자고 안 합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는 분한테 거기다 대놓고 대화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라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문제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세요. 대화가 된다고 정말 느껴질까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마 내 소중함을 알지 않을까라는 착각들을 좀 하세요. 그리고 이 착각은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다라는 착각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처음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돼요. 둘 다 처음부터 마음이 있으셨나요? 아니었죠. 마음은 없었지만 점점 생겨났고 그게 사랑이 되면서 연애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마음은 분명히 처음엔 전혀 없을 수 있어요. 만들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연예인급으로 예쁘신 분이 있어요. 항상 상냥하고 밝은 분이에요. 이런 여자분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막상 사귀었을 때는 이분이 투정이 많고 짜증이 많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것저것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줍니다. 아무리 처음에 열렬하게 내가 사랑을 했었던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게 아니라도 요즘 따라 내가 일이 안 돼요. 일도 안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눈치 없이 자기도 이제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소리만 하고 이제 기껏 만나면 또 축 처져 있고 왜 그래? 라고 해봐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려 버려. 이게 일주일, 이주일이면은 그래 정말 힘든가 보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 몇 개월이 반복된다고 하면 이거 버틸 사람 없을걸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요. 특히나 연애할 때 자기중심적이 돼요. 이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질릴 때는 문제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요. 이 연애가 지금 이게 문제다. 심각하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질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질리고 있을 때는 사실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내 연애에 취해 있는 거죠. 나는 즐거우니까. 나는 이 연애가 좋으니까. 하지만 상대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은 좀 배려가 없다. 그리고 나랑 연애하는 데 있어서 좀 눈치가 없다. 이런 모습들에 질렸는데 소중함을 갑자기 안다? 말이 될까요? 만약에 다음에 사귄 사람이 정말 너무 심각하게 별로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랑 사귈 때가 좋았던 거구나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굳이 나의 소중함을 언제 떠올려야 할까요? 같이 있을 때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었는데. 그쵸? 보통 지쳐서 연애를 그만두게 된 사람은 당분간 난 연애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보통 이 부분을 잘 믿지는 않으시는데 사실이거든요. 이제 나보다 더 지치게 만드는 사람에게 갈아탄 경우, 즉 환승이별인데 그 사람이 사실 나보다 별로야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정말 제외하기가 쉬워요. 그쵸? 그 환승이별일 때는 많이들 이게 될 거란 생각을 잘 못하세요. 하지만 환승이별 대부분이 내가 그 사람보다만 나아 보인다라는 부분을 만들 수 있으면 사실 제외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예 연애를 그만두고 있는 것보단 쉬운 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마음은 찢어지죠. 여자친구가 나 아닌 다른 남자랑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마음은 찢어지지만 재회 성공률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환승이별이 훨씬 풀기 쉬운 사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연애 자체가 질렸다 혹은 남자라는 대상에 대해서 질렸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만회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질렸다라고 하는 거라면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연애를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냥 딱 그 상대 한 명 이기면 돼요. 근데 내가 연애라는 개념, 남자라는 개념 전체랑 싸울 순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환승이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나에게 맞는 사람이란 사실 없긴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애는 맞춰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애초부터 맞는 사람이랑 연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기도 해요. 정말 맞는 거는 맞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다른 상태에서 살아온 두 사람인데 어떻게 정확히 맞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분명히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몇 년이고 서로에게 좀 더 길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갈등 사항이 있을지라도 이게 싸우지 않으면서 조율될 수 있도록 잘 맞춰갈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부분이 필요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안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환승이별이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 한 3개월 정도는 그 사람이 여자친구에게 맞춰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보통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앞으로는 변치도 않을 사람으로 나타나주면 사실 제외가 되기는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칼럼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기는 하고, 자, 재회를 하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보통 많이 실패를 하십니다. 그러면 재회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 심리를 정확히 아는 거거든요. 자,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상대가 질리는 경우에는 보통 내가 상황 파악을 잘 못해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지사지가 안 되니까 보통 내 입장만 알지 상대 입장까지 잘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무슨 느낌을 연애에서 받았는지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좋았으니까 너도 좋았을 거다라는 착각을 많이 하죠. 자, 그랬을 때 내 기억은 상대 입장에선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 돼요. 내가 상대 심리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파악을 하고 내가 제대로 움직였으면 아마 이렇게 안 됐겠죠? 그래서 제3자의 시각이 필요하세요. 단,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여자친구분과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무작정 여자친구랑 같은 성별이다 라는 이유로 여성에게 조언을 받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자분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차이들이 존재하잖아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들은 남자가 잘 안 붙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남자가 평소에 많은 그런 여자분들 심리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한 여자분은 가정에 불만이 많은 여자의 심리를 몰라요. 그리고 알바만 해본 여자분들은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워커홀릭으로 사는 여자들 심리를 몰라요. 성형을 한 번도 안 해본 여자가 성형이라든지 각종 시술을 트렌드에 맞게 하는 그런 여자분들의 심리를 알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비혼주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고지순한 연애를 하는 여자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바이섹슈얼인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성애자 여성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성애자도 마찬가지지만 바이섹슈얼을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 여성을 이해를 못하죠. 이런 식으로 여자분들 사이에서도 입장에 따라서 너무나 큰 갭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자 심리니까 여자가 안다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여자친구가 어떤 타입의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거조차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를 모르고 너를 모르면 백전백패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를 모르고 너를 모르지만 좋은 결과가 났어. 그러면 운이 좋은 거죠. 하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차대하시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시겠어요. 연애 같은 중대사는 운에 맡기면 안 되죠. 내가 만들어야죠.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전략을 정확히 제대로 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상대 심리, 그리고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적절하게 대우를 해주는가라는 방법을 정확히 익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애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사람으로 보이시는 거죠. 여자분한테. 여태까지 계속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여자분이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고요.